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보도록 할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우려감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급락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안주로 방어주로, 경기 방어주로 부각이 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의 하락분 대신해서 모든 매도세가 한국전력으로 일시에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급이 계속 그 이후로도 외국인에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투신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따른 얘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이 주가가 최고치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흐름인데 어떤 실적들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들을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LS에서 증권사들도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LS에서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상호간세 영향은 없을 거다. 불안한 장세 속에 대안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이 미국과의 상호간세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질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을 동반되고 있는 상태이고 환율도 지금 산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미국채 채권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여기에 따른 우려감들이 매도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태였고 일단은 상호관세 이후에 유예를 하겠다고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모처럼 불안 요인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종목들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 상태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LS증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의해 모처럼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업종 대표주의 주가 관세 영향이 따른 불투명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강한 조정을 받았지만 한국전력은 내수주라서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비해서는 상호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내수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주라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나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력 가격을 높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3분기 전력 성수기 등을 감안하더라면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4분기 한 차례만 단행할 가능성들이 큰 상황이다. 4분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가 조금 좋으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텐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수요 자체가 증가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대안주로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방어주로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1분기 실적이 시장에 기대를 했던 성장치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늘어난 24조 원, 영업이익이 203% 정도 증가된 3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데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들을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2조 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죠. 컨센서스 전망치는. 이 컨센서스 전망치라는 게 내가 이 기업을 예상을 하는 거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두는 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나오는 그 예상치에서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 라는 컨센서스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에서도 추정하는
그 예상치가 다르잖아요, 각각. 거기에 대한 평균값인데 매출액은 24조 8,255억 원 LS는 보고 있다는 거죠. 24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여기서 24조 8천억 원, 1,000억 원 정도가 높은 수치에서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 3조 7천억 원을 전망치인데 그거보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증권사들에서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가도 반영되고 있는 게 1분기 성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방어주로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 실적까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영업이익과 기관에서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상업용 요금 평균은 9.7% 인상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원재료 가격 안정화 그리고 원전 발전 비중 확대, 영업비용의 안정화 덕분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일단 먼저 원재료 가격 안정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의 비중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전이라고 보는 거고 태양광 있고 수소 있고 풍력 있고 그리고 수력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화력 발전도 있습니다. 화력 발전. 이게 복합 화력 발전에서 가스 화력 발전, 석유 이런 등등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봤을 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전력은 조금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합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높다는 거죠. 태양광이 평균적으로 260원, 23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풍력은 제가 알기로는 한 180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원전은 70원, 80원 이렇게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력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60원 이 정도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원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과 풍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가 있고 부생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 부생 수소 그런 수소들이 있을 건데 그린 수소는 이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수소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높아진다. 원가가 높아지고 원전을 생산해서 핑크 수소죠. 원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한 걸로 수소를 만드는 거면 단가가 좀 더 낮아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어떤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을 거고 가스 화력 발전소 있을 거고 재활용을 한 그런 복합 화력 발전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가스냐 석탄이냐 석탄이 가장 저렴하겠죠. 그리고 LNG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태양광 같은 경우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의 가격을 측정을 하진 않잖아요. 햇빛의 가격을 측정을 하진 않잖아요. 이 가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도 석탄 가격이 있잖아요. 원유, 기름이라든가 오일, 등유 그런 가격들도 다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전 생산 발전이 늘어났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광 전력 사업자, 풍력 전력 산업자, 복합 화력 발전 사업자한테 생산된 전기를 사와야 돼서 이 사와 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이 가스 사업자들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한국전력이 구매해야 되는 가격 단가도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원전도 우리가 사람들이 조절을 하면서 쿨 가동을 시켜버리면 전력 생산이 더 늘어나 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격을 저렴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생산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런 대내외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판매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용, 공장용, 사업장용 이렇게 농장용 다 사업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에 판매를 한다. 1kW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생산 단가가 낮은 것들의 비중에 대한 높아지면 판매가액이 고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원전 생산 발전이 늘어나고 그런 거고 핵심 비용의 안정화 덕분에 1분기 원화 약세에 따른 원화 기준 에너지 원가 상승 영향은 있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수요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을 판매가액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작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건 제한적이긴 하죠. 양이 좀 적기는 하죠. 기업들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올라버리는 거는 산업용 전기 사용 양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번에 있을 4분기의 전력 요금 인상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벌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벌었다고 해도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왜냐면 자산 통계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내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본과 부채가 포함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본의 양은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총 자산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내가 빌린 돈이랑 갚아야 될 돈이죠. 이걸 합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본 잠식이죠. 자, 그러면 이 내 자본이 부채에 잠식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완전 자본 잠식이니까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코스닥 소형주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부채를 탕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만 이만큼 돈을 또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자본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 이걸로 가지고 부채를 탕감시켜야 우리나라의 전력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민생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력 요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력 요금은 차후에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쯤 되면은 낮추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과정은 좀 험난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건 제가 영상을 촬영해 드렸을 때가 한 이쯤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대응 여부들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검색식이라든가 우리 주력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력사와 함께하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주력주 리포트가 나옵니다.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주간 리포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업종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업황 분석들 우리가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난 리포트는 나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 자람테크놀로지 상승률이 20% 보이는 다음 테마는 누구가 될까? 이쪽 테마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방산, 중국양해, 2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한한령 수혜주, 관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것이다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엔터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종목명이 이렇게 나올 거고 목표가를 안내 드리는 주력주들이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내용 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스틸 판로를 확보를 하면서 제2의 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 예정이 유효하다. 이번 1분기 실적들을 기대를 하게 되는 게 화장품 업종이기도 해요. 이 K뷰티 쪽.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그 수출량이 최고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었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바닥은 PBR 4.25 배우수로 해가지고 제시한 기업 가치는 38,000원 수준이다. 중장기는 45,000원, 5만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매주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되실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방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실리콘2도 과거 주력주로 알고 있거든요. 리포트로 안내드린 종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APR도 그렇고 미스터블루도 그렇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서는 4월 17일에 이렇게 1205원 이하에서 무료방으로 장중에 무료로 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잘 올라가기도 했죠. 실리콘2 같은 경우에서도 기병 리포트이기 때문에 34%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매주 보내드린다.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될 거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카톡방,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중 추천주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서 2230-1350으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진단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한국전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주정그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써니전자 코나아이 있죠? 이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일에 써니전자랑 코나아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 삼성전자 뭐 등등등 검색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월 4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고가가 1920원이었죠. 1920원에서 여기 3200원 정도 수준. 여기 이날 검색이 되고 단기적으로 70%가 급등을 했습니다. 70%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3,780원까지 100%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었고 단기적인 부분들이랑 가급적이면 이렇게 타점을 맞춰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일단 결국에는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는 검색식인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검색된 종목들을 안내를 해주는 거고, 써니전자가 이때 타이밍 맞춰서 저한테 알려줬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12월 4일에 코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었거든요. 바로 이날이죠. 자, 이날 12월 4일에 검색이 됐는데 고가가 18,810원대였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3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것도 70%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70%가 급등을 했죠. 코나이도. 그리고 난 다음에 49,500원까지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단기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움직임, 실적이 돈반되고 있는, 수급도 안정화되고 있는, 매집이 완료된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알려주는 그런 검색식이에요. 파미셀도 어디서 검색이 됐을까요? 뻔하죠. 여기죠. 12월 6일에 파미셀 검색이 된 게 보이시죠? 12월 6일. 딱 이날이죠. 이날 12월 6일.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12,920원까지. 이날 고점이 5,250원 정도 수준이었고 12,500원까지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좋게 이런 식으로 이때 나오는 종목들, 수급도 실적도 이렇게 타점도 나오는 종목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조건식을 보내드려요. 조건식 PDF도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조건식만 아신다고 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계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건식을 드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까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까지도 교육 영상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7분 가까이 됩니다. 이게 7분 조금 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은 이런 종목들 내가 전문가들처럼 이게 고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내드리려면은 제가 메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용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드리려면 메일로 보내드려야 돼서 메일을 받으실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력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카톡방도 이렇게 종목 진단, 자문, 종목 무료 추천까지 이렇게 검색식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무료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 주시는 분들께 100% 무료로 모두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국전력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매수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저는 뭐 대응을 잡겠다. 조정을 받으면서 물려도 손실 구간이 오더라도 버티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이 받는다고 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바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항상 우리가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예요. 여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파 흐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전의 지지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고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쌍봉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고 이 지지 구간들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구간들을 보여주다가 여기 이 전저점을 여기서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을 지금 적용을 한다면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전 저항 구간을 또 올라가는 듯 했으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여기 저점까지. 그리고 다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전에 이 매물대를 밟아 올라가면서 돌파를 강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대의 매물대들 여전히 돌파를 하려는 듯 했으나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이 구간들을 또 버텨주면서 반등, 그리고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었다라는 것들도 있었죠. 전력 요금이 상승한다라는 기대치에 주가가 이만큼 반영되기도 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 효과가. 근데 지금은 확인되는 시점이라는 게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을 과거에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느냐, 여기 25,000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 여부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관망은 좀 해보시다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뚫고 올라가 주느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있을 전력 단가 상승, 판매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22,000원 부분에서 지지 여부들을 형성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면은 추세적인 밀집 구간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 구간, 이 구간.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밀집되면서 이탈한다거나 뭐 돌파를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첫 번째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하고 지지구간들을 체크를 한다. 아니면 추세가 밀집되면서 이탈하든지 돌파되는지 이런 것들 두 가지 여부들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 분석을 해드렸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국전력 움직임들을 봐가면서도 계속 영상을 촬영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셔야지 다음에 또 놀러 오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